세리는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어요. 꿈을 꾼 것도 아닌데 깊은 물 아래에서 갑자기 머리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심장이 답답했거든요. 눈꺼풀을 열고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한참이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이 무겁고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흐릿했어요. 침대 위에서 천장에 작은 금 하나를 응시하며 세리는 가슴 한가운데에서 자라나는 불안을 억누르려 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발끝도 차가웠고요. 온몸에 혈액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느낌이었죠. 그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날 아침 세리를 내리누르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얼굴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게. 눈동자 색깔도, 코의 모양도, 입술의 곡선도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세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거든요. 옷을 갈아입는 내내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단추를 끼우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 그것이 세리의 손끝을 떨게 만들고 있었어요. 부엌에 내려가자 이 집의 공기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태블릿을 보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세리가 들어오자마자 손등이 잠시 떨리는 게 보였어요. 커피잔을 잡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경련하듯 움직였습니다. 그 떨림을 언니는 재빨리 감추었지만 세리는 이미 느꼈어요. 언니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 알면서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민경채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 무엇이 떠 있는지조차 집중하지 못하면서 그저 시선을 세리에게 주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입술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턱선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언니 좋은 아침. 세리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민경채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말이 없었어요. 평소에는 먼저 말을 걸고 아침 스케줄을 물어보고 오늘 입을 옷에 대해 조언하던 언니였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언니는 달랐습니다. 말을 아끼고 시선을 피하고 세리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것 같았어요. 루시아도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컵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오늘의 루시아는 이상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독특한 온도 차가 있었거든요. 어떤 날은 따뜻하고 어떤 날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루시아는 세리에게 따뜻했어요. 세리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미소 지어주던 사람이었죠. 세리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던 사람. 언니 민경채보다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온도가 사라져 있었어요. 감정도 없고 눈빛도 없고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움직임만 있는 사람처럼요. 루시아는 컵을 개수대에 놓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찬장 문을 열고 닫았어요. 기계적인 동작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을 할 때도 세리와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짓거나 가벼운 농담을 던지거나 잘 잤어요? 라고 물어보곤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세리가 들어온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세리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 세리를 피하고 몸의 방향을 틀어 세리와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사람처럼요. 엄마, 세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루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임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요. 세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 루시아라면 바로 돌아보며 응, 세리야 하고 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식탁 앞 의자에 앉았는데 그 순간 더 숨이 막혔어요. 이 침묵은 정상적인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의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압박감이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거든요. 민경채는 억지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루시아는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아침이 아닌 건 분명했습니다. 세리는 식탁 위에 놓인 토스트를 집어들었지만 입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물을 마시려 했지만 컵을 입에 대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약간 흘러내려 턱을 적셨고 세리는 황급히 냅킨으로 닦았어요. 그 모습을 본 민경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죄책감, 고통, 망설임, 그런 것들이 언니의 눈 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하지만 언니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다시 입술을 깨물며 참았거든요. 그러다 이상하게도 어젯밤 들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말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 순간 세리의 머릿속에 칼처럼 꽂히는 말이었습니다. 민경채가 했던 말이었어요. 엄마랑 딸은 닮아. 피는 숨길 수 없어.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했었죠. 가족의 유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하지만 지금 그 말을 떠올리니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달라 보였습니다. 언니는 무언가를 알면서 그 말을 했던 걸까요? 무언가를 숨기면서 동시에 암시하려 했던 걸까요? 세리는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이유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왜 지금 그 말이 떠오를까요? 왜 이렇게 느낌이 이상할까요?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요? 세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맥박 소리가 귓가에서 둥둥거렸어요. 세리야, 민경채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들어 언니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그 질문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언니가 말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죄책감, 두려움이요. 응, 괜찮아. 세리는 거짓말을 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이 괜찮지 않은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시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개수대 앞에 서서 이미 깨끗한 컵을 계속해서 닦고 있었습니다. 그 반복적인 동작에는 일종의 강박이 느껴졌어요.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고문이었어요. 세리는 토스트 한 조각을 입에 넣었지만 씹을수록 입 안에서 모래처럼 부스러졌습니다. 삼킬 수가 없었어요. 결국 냅킨에 뱉어내야 했습니다. 민경채가 그 모습을 보고 일어섰어요. 세리야, 나 회사 먼저 갈게. 너도 천천히 준비하고 와. 언니는 세리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하는 언니의 발걸음은 빨랐어요. 도망치듯이요. 무너지기 전에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 사람처럼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에는 세리와 루시아만 남았어요.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세리는 루시아를 바라봤어요. 루시아는 여전히 세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 옆모습이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아니,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체념, 분노, 증오? 엄마, 세리가 다시 불렀습니다. 루시아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평소라면 루시아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을 거예요. 불안하다고, 이상하다고. 그러면 루시아는 세리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세리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세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손으로 옷깃을 잡아당겼어요. 무언가가 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무언가가요. 세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 세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 김선재. 세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어요. 김선재, 언니의 남자친구. 아니, 그 이상의 존재였죠. 민강 유통을 노리는 사람, 언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세리는 본능적으로 그를 경계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어요. 단 3단어였습니다. 지금 와, 말해야 돼. 세리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이 단문은 단순한 호출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오늘이구나. 뭔가 터지는 날이구나. 세리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지 말까? 무시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선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방식으로 터져 나올 거예요. 세리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거실을 지나갈 때, 현관문을 열 때, 모든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들이었죠. 진실을 알기 전에 마지막 순간들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에게 주소를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차창 밖으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커피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 전화 통화를 하며 웃는 사람, 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그런 것들이 확실했거든요. 세리는 자신도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믿었었어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되돌릴 수 없게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문을 밀었어요.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자 김선재는 구석자리에서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가 도착하는 걸 보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기다려왔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고 이제 그걸 던져줄 차례라는 사람처럼요. 세리는 천천히 그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의자를 빼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세리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요. 선재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세리, 너 회장 딸 아니다. 이제 좀 알고 살아라. 인사도 준비도 필요 없었어요. 그는 그냥 터뜨렸습니다. 칼을 던지듯이요. 잔인함을 장난처럼요. 세리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했어요.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사라졌어요. 카페의 음악도,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도, 모든 것이 멀어지고 오직 선재의 말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뭐라고? 세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제대로 발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선재는 고개를 살짝 들어 세리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누군가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몰랐냐? 아니면 모르는 척한 거냐? 그는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그 집 피라고 믿고 살았다는 게 나는 제일 황당하더라. 그 말투는 너무나 비열했지만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익숙했습니다. 선재는 상대가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때 바로 찔러 넣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세리 앞에서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봉투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둔탁했어요. 이거 보면 돼. 세리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갈색 봉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세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 자신이 평생 피해왔던, 하지만 결국 마주해야 할 진실이요. 세리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종이가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숨을 조금씩 짧게 몰아쉬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 몇 줄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출생 DNA 원본, 민두식 불일치, 북의 불일치, 목의 불일치, 깔끔한 글자 4줄이었습니다. 단 4줄. 그 4줄이요. 세리의 생애 전체를 통째로 찢어버렸어요. 세리는 그 글자들을 응시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읽을수록 의미가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세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요. 이게 왜? 세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랑 내가 왜 불일치야?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종이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고 세리는 황급히 다시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왜긴 뭐가 왜야? 선재는 세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을 보며 입꼬리를 더 올렸어요. 왜긴, 내 친엄마가 따로 있으니까. 세리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눈동자가 떨렸어요. 내가 그 말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친엄마, 친엄마가 살아있다고? 친엄마. 이름도 문서에 쓰여 있더라. 선재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백설이. 세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백설이?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어디에도 기억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세리는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문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쓰여있는 이름을 찾았어요. 생모 백설이. 누구야 그게. 세리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난 그런 사람 몰라. 선재는 그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더 비열하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그럼 알려줄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인 것처럼요.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거든. 그리고 그는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목소리로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친엄마. 한 박자 쉬었어요.
지금 너희 집에 있는 또 한 박자요. 루시아야. 그 말은요. 진짜로 세리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세리의 호흡이 멈췄어요. 루시아?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고개가 저절로 흔들렸어요. 부정, 거부, 이해에 불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 엄마라고? 루시아요. 아빠와 결혼한 사람. 새엄마, 세리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에게 따뜻했던 사람, 세리를 이해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친엄마라고요? 그래, 선재는 확인시켜 주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라고 부르던 그 여자. 사실은 진짜 엄마였던 거야. 웃기지? 세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세게 저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럼 왜? 세리의 머릿속에 루시아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을 정리하던 모습. 세리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미소 지어주던 모습. 세리의 고민을 들어주던 모습. 세리를 안아주던 모습이요. 하지만 동시에 이유 없이 슬픈 표정을 짓던 순간들도 떠올랐어요. 세리를 볼 때마다 무언가를 참는 것 같던 눈빛. 가끔씩 거리를 두던 태도. 세리를 안으면서도 어딘가 고통스러워하던 순간들이요. 왜 말을 안 했어?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선재는 그 말을 끊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 세리는 떨리는 눈으로 선재를 바라봤습니다. 너 때문에 딸을 잃었거든. 세리는 숨이 턱 막혔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을, 누구 딸을, 내가 뭘. 세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겠었어요. 단어들이 흩어졌습니다. 백미소. 선재는 이름을 던졌어요. 잔혹한 방식으로요. 그냥 하나 더 날려볼게 하는 투로요. 내 친엄마가 키우던 딸. 한 박자요. 그 애 죽게 만든 게 너라고 믿고 있지.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앉아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자에 반쯤 걸쳐진 채 흔들릴 뿐이었어요. 백미소요.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아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알바집에서 그 여자애 언니와 함께 괴롭혔던요. 기억이 돌아왔어요. 흐릿하지만 확실하게요. 나 몰라. 세리는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 사람 누구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 그런 일 한 적 없고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했었습니다. 세리는 했었어요. 왜 나한테?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 선재는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내 친엄마. 또각또각요.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가 세리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루시아는 널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민강에 들어온 거고. 세리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엄마는 나한테. 그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엄마는 나한테 뭘 했죠? 친절했어요. 따뜻했습니다. 안아줬어요. 세리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나요? 아니면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고통이었나요? 세리는 이제 루시아의 그 슬픈 눈빛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죽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며 안기는 아이를 안아줘야 했던 엄마의 표정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세리의 목소리는 울음 섞여 있었습니다. 말을 왜 해? 내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나? 선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 여자는 너한테 관심도 없어. 오직 복수에만 관심이 있지. 민강유통을 무너뜨리는 것, 민두식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선재는 세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를 파괴하는 것. 그 말은 세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민경채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이미 일그러져 있었어요. 숨은 가쁘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세리를 찾아 카페 안을 둘러보았고 세리를 발견하는 순간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언니는 세리를 보자마자요. 입술을 깨물며 가까이 걸어왔습니다. 세리야, 민경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나도 방금 들었어. 언니도 알게 된 거예요. 진실을, 세리의 출생 비밀을요. 세리는 그 말에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잡아당기듯 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요. 버티지 못하고 터져나왔어요. 언니, 세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누구야? 그 말은요. 20년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민경채는 그 한마디에 가슴을 쥐어뜯듯 말했어요. 세리야, 미안해.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진짜로. 세리는 울먹이며 언니에게 외쳤어요. 언니, 왜 아무도 말 안 했어? 왜 나만 몰랐는데? 세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언니나? 진짜 누구냐고. 민경채는 손을 뻗어 세리를 안으려 했지만요. 세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소음을 냈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세리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요. 언니도, 아빠도, 루시아도요. 모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숨겼어요. 세리만 모르게요. 세리야, 제발. 민경채가 다가왔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싫어. 세리가 소리쳤어요. 언니도 알고 있었잖아. 아니야. 나는 정말. 거짓말하지 마.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어. 나만 바보처럼. 바로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번엔 민두식이 들어왔어요. 그는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민두식은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세리를, 민경채를, 김선재를 차례로 보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 더요. 방금 들어온 루시아를 보았습니다. 루시아도 와 있었어요. 언제 온 건지 모르게요. 조용히, 소리 없이요. 민두식은 루시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그 서류를요. 루시아 앞에 조용히 내밀었어요. 이걸 받아. 루시아는 말없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면밀히 읽고 마지막 줄에서 눈이 멈추었어요. 민강유통 지분 30% 루시아 명의 이전. 카페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세리는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빠,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왜 엄마한테? 세리는 여전히 루시아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습관적으로요. 아니, 그게 진실인 줄도 모르고